앞서 저희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 내부에서 차명 계좌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 김종일 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결정적 투자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사명 이름이 리더스 인덱스. 네. 리더를 인덱스로 네, 평가한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데이터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의 이야기와 정말 딱 맞는 곳이네요. 저희 이제 오너 리스크 네. 혹은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오너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를 평가하는 데 네.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인덱스로 회사의 대표를 평가한다. 네. 그 인덱스로 에코프로비엠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리스크가 이미 터진 상태죠. 예. 네. 워낙 그 코스닥에서 리드하고 대형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너로서 상당한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작년 2020년이었죠. 이미 재작년인데 2월 달에 SK이노베이션과의 대형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무려 2조 7천억인데 사실 장기 계약은 10조 가까이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 내부 정보를 내부자들이 쉽게 유혹을 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달에 조사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언론에 발표는 된 상태인데 이제 추가로 나온 거는 그 내부자의 오너인 이동채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오늘 기사가 뜬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예. 주식 양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입장은 경영에 치명타를 먹일 만큼의 주식 양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문제는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 특히 차명 거래까지 했다는 정도면 상당한 이제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도덕적 해이, 모럴 네. 해저드. 네. 예. 그리고 자본시장 내에서 지금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것이 투명성이거든요. 예.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자본시장의 성숙도는 결국에는 얼마나 투명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너 일가나 내부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내부자를 통한 그렇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보도대로 이동채 회장이 여기에 관여돼 있고 내부자들이 같은 정보를 통해서 제3자 그 차명 거래까지 했다고 만약에 그 검찰에서 확인이 된다면 예.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에코프로비엠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내부 직원이었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경악을 금하지 네. 못했는데 아니 회장이라뇨. 네, 그렇죠. 아니 회장이라뇨. 아니 심지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정말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 우리나라 대표한다.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라는 응원의 심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도 한때 주주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등을 하거나 예. 그 회사 규모나 조직에 비해서 급성장을 한 기업들의 리스크는 항상 이렇게 상존하는 거죠. 굉장한 유혹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동채 회장 오너가 그 내부자들이나 이런 유혹에 약간 빠질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예상이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9월 달에 네. 지배구조 개편을 했어요. 근데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아마 이제 이동채 회장 입장에서는 그 일반 대기업 뒷담처럼 그 지주사를 만들고 그리고 지주사 밑에 계열사를 만드는 형태의 지주사 형태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이동채 회장이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1998년도에 만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유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회사를
그 성장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대주주인 이동채 회장의 주식이 계속 희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이동채 회장의 지분이 13.1%밖에 안 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HN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에코프로 HN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주사 요건이 뭐냐면 지주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네, 특히 상장사는 예. 30%. 이제 요건이 더 강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에 대해 무상증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석을 늘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동채 회장의 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지분율도 되게 낮아요. 예. 아마 지주회사가 완료가 되면 이동채 회장의 주식이 13%에서 27%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자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지속적인 호재거리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유혹에 좀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측이 가능할 네. 것 같다. 아니 정말 우리 주주들이 키운 회사인데 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면 이런 회사를 애초부터 경영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자, 이 투자자분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스윙이나 뭐 매매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겁니다. 마치 네. 카카오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이 회사의 다름 아니라 오너인 이동채 회장 리스크가 요즘 부각이 되면서 일파만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번질지 이 회장 리스크가 앞으로 또 어디서 뇌관이 발생할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기사로 나왔듯이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도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예.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서 그 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그 기업의 급성장을 급조정을 건다든지 그 기업의 상당한 어떤 영업적 우선 임플란트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상당한 영업적인 어떤 해를 준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제재는 받겠죠. 제재는 예.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번 하락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번 하락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 조심스럽게 예. 않을 것 같기 전망을 때문에. 해보신다면 네. 그래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저게 50만 원까지 이미 에코프로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성이나 가치는 아주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검찰의 조사 시점과 아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영향을 그렇죠. 네, 주주들이 최소화하기 권익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금융당국이니까요. 예.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이고 그걸 빨리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본다면 저는 이 영향이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리스크를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오창공장 화재가 네. 터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21일에 터졌죠. 오후 3시 예. 터졌는데 일단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한 명 사망을 했고 네. 그리고 3명이 다쳤는데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이 가장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 문제가 된 거고 이게 다 마침 27일인 그 중대재해법 이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겠죠. 저기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양극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 화재가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수급 차질은 약간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수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현재 왜 그러냐면
재가동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예. 이 부분도 아까 이동채 회장과 연루된 그 주가 내부 정보를 통한 그 주식 거래와 동시에 같이 터졌기 때문에 네네. 악재가 동시에 터져서 예. 뭐 주가의 하락은 당분간은 불가피한데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도 아주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정도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의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평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네. 48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든든한 고객사들을 수주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욱 심란하신데 이런 내용만 보면은 사실은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런 모럴 헤더들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있다면 이런 좋은 기업 가치가 언제든지 또 실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은 건지요? 실망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성장세에 비해서 배터리도 수급이 부족하고 배터리 수급이 부족한데 가장 중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돼 있다는 게 사실은 그 이유죠.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냐면 5만 9천 톤입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약 2조 원대 2조 8천억 중에서 투자를 보면 유럽에 1조 1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9천억. 그리고 그렇게 해서 2조 원 정도 투자하고 국내에 8천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1조 1천억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캐파가 늘어나느냐? 현재 6만 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4만 톤 정도의 캐파가 늘어나요. 그리고 미국에 9천억을 투자하면 11만 톤의 캐파가 늘어납니다. 국내 8천억까지 하면 7만 7천 톤 늘어나서 합치면 23만 톤이기 때문에 현재 6만 톤에 합치면 29만 톤이 되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하더라도 현재 6만 톤의 매출과 영업이익 곱하기 23만 톤이니까 4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현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한 4곳 정도 되거든요. 예. 4곳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코스트 메리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의 원재료 값의 한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 50%를 차지하는 양극재의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률을 가장 핵심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재료비와 가공비거든요. 재료비는 결국에는 원재료를 내재화해서 쓸 수 있느냐의 기술력의 문제고, 가공비는 그 내재화가 얼마나 코스트 다운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이 두 가지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향후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내년 올해쯤 되면 리사이클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시장에서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기업입니다. 현재 가공비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약 8에서 9달러 정도의 가공비를 코스트가 하고 있는데,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IR 자료를 보면 올해 2022년도에 킬로그램당 6달러까지 가공비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로 가공비를 낮추면 현재 영업이익률이 약 10%쯤 되는데 15%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런 메리트의 장기적인 캐파의 정설과 이걸 합쳐본다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빠른 추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박주근 대표께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이슈는 아니고 최근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할 만한 어떤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2020년 2월 3일 날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 이전에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혐의, 그리고 이제는 단골 식당 주인의 차명까지 이용해서 내부자 거래를 했고,
여기에 공장 화재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한 명의 직원이 사망한 사고까지 나서 요즘에 주가가 계속 오늘 장중에도 8%대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조심스럽게 관련 주식을 좀 접근해 보고 있는데 저희 박주근 대표께서는 그래도 2차 전지 시장에서 뭐랄까요, 독보적인 지위를 잃을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하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 내부 그리고 이 기업 대표자들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